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되게 잘했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떤 형태로 채워야 하나, 내가 사랑했던 저 친구의 몫까지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 안녕하세요, 잉크 의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무거운 주제겠죠?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되게 잘했고 가족들의 서포트를 잘 받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모든 삶이 만족스러울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의사가 된 계기가 좀 복잡한데 저는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이에요. 저는 원래 꿈이 과학자였고 당연히 과학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영재였고 생명과학과였고 중학교 때부터 저는 뭐 과학영재 교육을 받았었고 우연하게 친 과학영재 시험에서 서울대 과학영재, 연세대 과학영재 둘 다 합격을 해가지고 어디 갈까 하다가 서울대를 다녔고 심화교육까지 받았고 뭐 경시대 수상 막 이런 거 쭉쭉쭉쭉 해가지고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하는 당시 최초의 영재고에 합격을 해서 들어갔고 카이스트를 갔죠. 생명과학과를 갔고 당연히 저는 바이오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 3학년 때였나요? 저희 고등학교 후배, 당시 동아리 후배였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2011년 봄이었어요. 카이스트는 봄에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쁜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하나둘씩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학생 4명 그리고 교수님 1분까지 해서 5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생을 마감했고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이 됐어요. 카이스트 연쇄 자살 원인은 무엇인가? 교육열이 불러일으킨 비극, 과학영재들이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등등등. 언론은 이게 기사거리가 되니까 너도나도 막 몰려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인터뷰하고 학교 사진을 찍고 뭐 기사를 썼는데 그 내부에 있던 어린 학생들은 아무도 보호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둘씩 애들이 뭐 오늘은 누가 죽었대, 오늘은 누가 죽었대 이런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는 와중에 그 카이스트 캠퍼스는 너무 예쁘게 벚꽃이 펴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4번째로 죽은 친구가 제 후배였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동아리 선배의 차를 타고 인천에 있는 장례식장까지 갔어요. 근데 그 굉장히 조그맣고 허름한 장례식장이었는데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고 그 친구 아버지가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영정사진이 이렇게 앞에 있고 당시 제가 22살이었으니까 제 또래의 첫 죽음이었죠. 그게 저한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좀 송두리째 바꿔놓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가 이 정도의 선택을 할 동안 뭐 했나?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이 공부와 앞으로 할 연구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꾸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죽었네? 그걸 깨닫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떤 형태로 채워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의미 없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선택까지 하는 것조차 내가 눈치도 못 챌 정도였다니 라는 반성을 하면서 진로를 바꿨죠. 나는 조금 더 사람에게 닿아있고 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래.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진짜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활기도 넘치게 변했는데 당시만 해도 카이스트 캠퍼스가 진짜 너무 폐쇄가 되어 있고 진짜 을씨년스러웠거든요. 진짜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밤에 너무 어둡고 외롭고 고독스럽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 혹시 이 다음은 나은가? 그런 생각. 그래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다들 그 시기에 그 공간에 있었던 친구들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했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모두 겉에서 보는 것만큼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이 있고 이 결핍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특히나 이런 어떤 경쟁 사회에서 성취를 이뤘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결핍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되게 큰 공허감 그리고 구멍의 크기를 크게 느끼게 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봐왔고, 그래서 이걸 되게 현명하게 극복하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저는 많이 봐왔고, 그래서 제 또래 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 친구 장례식장을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내게 주어진 이 생을 더 열심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더 좋은 형태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 이 생을 다 하지 못한 저 친구의 몫까지, 내가 사랑했던 저 친구의 몫까지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 이렇게 다짐하는 계기가 됐답니다. 이게 어쩌면 저의 그런 결핍들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눈 하나를 잃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속 뭔가를 하려는 모습들을 신기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좀 쉬어라고 왜 그러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내면에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결핍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결핍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된 거는 저도 너무 갑작스러운 결핍이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당황하고 그러고 있는 삶의 중간에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극복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본인의 결핍을 잘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행복하게 채우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혹시 내가 느끼지 못하는 빈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 스스로를 잘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실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